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룡 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난을 맞이해서 곧 실시하게 될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그 세 번째 안내 방송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이것에 관한 전체적인 안내를 해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온라인 신청 접수에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이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라고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왼쪽 아랫부분에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안내 공지다 하는 이런 조그만 창이 뜨는데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조그만 공지창이 뜹니다. 앞으로는 이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접속 폭주로 주소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소 입력하지 말고 신청하라 하는 안내문이 하나 있고요. 임시 저장하기 기능이 아니라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완전히 신청 접수된다 하는 안내문입니다.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의 신청기간 오브제 이걸 한번 훑어보시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로 열고 특고 가로 닫고 이 조그만 창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신청하기 메뉴가 뜨는데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뜨는데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도할 때는 무려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도 시스템이 버벅대고 다운돼 버렸습니다. 통상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고 낑낑대다가 시간이 꽤 지나가 오후가 돼서야 좀 더 한가해지면서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좀 기다리니까 왼쪽에 본인 확인 팝업창이 뜹니다. 저는 SK통신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맞게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참 끙끙대다가 드디어 화면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이런 화면이 등장합니다. 본격적인 서류 작성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해 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인 정보 항목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선택하시고요. 직종은 대리운전기사. 나머지 기타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입력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사업장명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저는 카카오와 모 업체 이렇게 두 개 업체 소속인데 항목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소속사를 어디로 할까 조금 금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카카오로 결정을 받습니다. 카카오는 관련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 주소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거는 카카오 T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이 갖고 있는 카카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전체에 쓰이는 카카오 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장 전화번호는 카카오 상담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요거는 좀 제가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물론 실제 근무 기간은 이것보다 더 오래됩니다. 지원금 받을 은행 계좌를 적고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 통장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원 대상 요건입니다. 이 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달과 2020년 1월 달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을 일정하게 한 사람, 즉 이 두 달 중에서 각기 5일 이상 일했거나 또는 두 달
각기 매출을 올린 분들만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 1월 달부터 5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25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분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등록만 해놓거나 거의 일을 안 한 기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 작년 3, 4월 또는 작년 10월, 11월 중 대리기사로 일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달부터 대리기사 일을 한 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노무 발생 기간 항목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즉 작년 12월 소득 금액을 적었습니다. 2020년 즉 올 1월 소득 금액도 적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노무 발생 기간 항목은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 이 항목은 대리기사들에겐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달과 올해 1월 두 달간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만 기재하라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대리기사는 원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신청서가 대리기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고 전체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의 소득 요건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최대 5천만원 또는 7천만원 넘는 고소득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차라리 7천만원 넘는 연간 소득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1구간, 2구간 소득 요건 관련 내용은 앞에 올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 위 오른쪽에 추천을 누르시면 해당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어쨌건 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금액을 적었고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이 긴 이름의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다운받지 않고 해당 화면들을 캡처 편집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대리기사들 중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로 준비할 서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거듭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래 쭉 적어가다 보면 요식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에서 이것의 동의를 체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요식행위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출 서류 하면 뭔가 부담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대리기사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차분히 챙기셔서 반드시 지원금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수입이 감소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입증해야 돈을 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감소 기간입니다. 올 3월달과 4월달 이 코로나19 재난이 한창 극심할 때였죠. 이때 얼마를 벌었는지 적어내라는 겁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조금 아래 항목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적을 비교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 12월 연말로 잡았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암만 해도 연말이다 보니까 콜이 좀 많았을 것 같고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이때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쨌건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밑에 5번째, 유사사업 참여 여부. 이거야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패스요. 여섯 번째, 첨부 파일입니다. 이미 적어낸 소득액과 그 감소 비율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것이죠. 일정 소득 이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저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사람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두 번째 안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로지 프로그램을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이미 꽤 여러 해 지났는데요. 지난 2013년 가을에 당시 저는 로지소프트 송민기 사장, 지금은 바나플로 이름을 바뀌었죠. 로지소프트의 송민기 사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끄집어냈고
송민기 사장은 이를 쌩까고 오히려 저에게 보복 조치한다고 로지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차단시켜버렸죠. 그뿐 아니라 수십 명의 주요한 대리 업체 사장들을 동원해서 업무방해니 명예훼손이니 해서 저를 형사고소했고 한 3년간인가요? 몇 년간에 걸쳐서 재판을 치렀습니다. 결국 사필 규정 저가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송민기 참 대책 없는 친구입니다. 언젠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니 하면서 허허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 파일을 빼고는 전부 화면 캡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첨부 기능은 각기 3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마너, 아이콘, 카카오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파일들이 여러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캡처 자료들을 다 제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화면들을 편집해서 하나로 합쳐버려? 아니면 RGB로 압축해서 제출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이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경우 차후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놈의 호기심이 나를 죽입니다. 어쨌건 뭐 이렇게 제출했고요. 그 밑에 있는 기타 첨부 파일 항목을 활용해서 3개를 더 추가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식행위 동의서를 제출하는 차례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자세히 보기를 열자마자 빛의 속도로 OK 동의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이거 역시 열자마자 동의를 해버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것도 열자마자 동의를 해버리려다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의 때문에 수익금액 증명원 이 제출이 면제된다는 사족도 한번 달고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과감하게 신청하기를 꾹 눌러서 보내버렸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합니다. 신청 내역이 확인되고 빛의 속도로 내 핸드폰에 확인 문자가 들어옵니다. 마치 수고했어 돈 줄게 하는 신호음 같았습니다. 이상 이렇게 후기 비슷하게 안내 영상 올렸습니다만 저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런 차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는가 하는 것도 뭐 관전의 포인트다 이렇게 우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대리기사협회는 2개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대리만족TV 그리고 전국 대리기사협회 TV 이 2개 채널인데요. 둘 다 뭐 그리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큰 채널도 아닙니다. 게다가 뭐 그동안 전국 대리기사협회가 유튜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대리만족TV라는 채널에 틈틈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마스크 나눔 행사들과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영상은 이 채널 전국 대리기사협회 T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또한 구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야말로 저희들에게 역시 좀 더 힘이 났습니다. 오늘 밤도 모두 다 안전운전 되시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국 대리기사협회장 김종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